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습니다. 현재 군산 9.3도, 전주 8.6도, 익산 6.2도, 진안은 3.9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이상을 유지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무주와 진안 18도, 전주는 21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후부터 비가 오면서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비는 최고 40mm가 예상되고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 선정을 앞두고 김춘진 후보와 송하진 후보가 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두 후보는 지역 현안을 놓고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먼저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주선소 가동이 중단되고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가 예고된 상황. 김춘진 후보와 송하진 후보는 지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각각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대기업의 제조업, 국제적인 큰 기업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하겠습니다. 기능에 따라서 청년 수당을 도입하는 이른바 청년 직불금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전주 종합경기장과 대한방직 부지, 이서 묘포장에 대한 개발 방안에 대해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송 후보는 도민 의견 수렴을 전제로 공공기관 유치와 컨벤션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고, 김 후보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청년들의 창업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을 특별자치도로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새만금 특별자치도를 따로 분리한다면 행정구역의 분리 문제로 심각한 논리적 모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해서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은 반대를 하겠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나눠져서 개발하게 되면은 이것은 종합적인 명품 새만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행정 단위에서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맞다. 대표 공약에 대한 질문에서 김춘진 후보는 여성 친화 정책을 강조하며 여성을 위한 정책 사업단 신설, 여성 부지사 임명을 내세웠고, 송하진 후보는 익산과 김제, 새만금 등을 잇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을 강조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김춘진 후보와 송하진 후보는 세 차례 진행된 상호 토론에서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공약과 예산 문제를 놓고 한치의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고 과거의 기소 사실까지 들춰내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승환 기자입니다. 상호 토론이 시작되자 김춘진 후보는 곧바로 송하진 후보의 1, 2, 3 공약을 공격했습니다. 관광객 1억 명, 소득 2배, 인구 300만 공약이 도민들을 속인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이 공약이 임기 내에 지켜지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임기 내에 어디에도 기자회견 때 말한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쓰여진 적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정책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런 꿈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다. 저는 아직도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가 작심한 듯 위암 수술을 언급하며 그동안 공격해온 건강 문제를 꺼내자 송 후보는 기다렸다는 듯 여유 있게 응수했습니다.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그 건강 상태가 어느 상태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완벽합니다. 지금 약해 보이십니까? 염려해 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김춘진 후보가 전라북도의 국가 예산과 각종 지표가 부진하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데 힘을 쏟자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 확보 2017년 말까지입니다. 전북이 36%에 불과합니다. 송하진 후보는 2005년 김춘진 후보의 기소 사실까지 끄집어내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이 자료 제출 요구권을 남용해서 수집한 자료를 취업에 제공하고 후원금으로 1,000만 원을 받은 것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명백하다. 80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채 양보도 또 의례적인 덕담마저도 오가지 않았던 토론회. 김춘진 후보는 부지런함과 중앙 무대에서의 풍부한 인맥을, 송하진 후보는 중앙과 지방 또 이론과 실전을 아우른 경험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JTBC 뉴스 이승환입니다.
냉장고가 고장나 새 냉장고를 설치한 경로당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구 시의원의 말 한마디에 득달같이 냉장고가 설치됐는데 선거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경로당입니다. 지난해 10월 16일 이 경로당을 찾은 시의원은 냉장고가 고장나 불편하다는 얘기를 듣고 새 냉장고가 지원되도록 돕겠다고 약속합니다. 다음 날 전주시에 보조금 지원 신청서가 제출됐는데 불과 하루 뒤 새 냉장고가 경로당에 배달됐습니다. 전주시가 냉장고 구입비 86만 원을 지원한 건 이로부터 엿새가 지난 10월 24일입니다. 냉장고를 갖다 놨다고요? 응? 확실히 잘하는구나. 보조금이 지급되기 전에 집행부터 이루어진 건데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경로당도 해당 시의원도 냉장고를 주문하지 않았다는데 어떻게 냉장고가 배달됐는지도 의문입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전주시는 지난달 보조금을 회수했습니다. 교부 결정이 된 다음에 이제 물품 구입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제 그 절차 위반 사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저희가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회수를 하게 된 상황이에요. 해당 시의원은 그러나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해 지원을 요청한 건 맞지만 절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걸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하여튼 절차를 밟아서 동사무소에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할 일이에요. 문제는 시의원의 이런 물품 지원이 기부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전주시 서모 의원 역시 예산 집행 절차를 무시한 채 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했다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정치인들의 선심성 지원을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도가 없는 건 아닌데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하원호 기자입니다. 보조금이 지급도 되기 전에 냉장고가 설치된 이 경로당엔 비슷한 시기 새 냉장고가 한 대 더 들어왔습니다. 해당 의원실은 부인하고 있지만 경로당 노인들은 이 냉장고가 국회의원을 통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치려고 하고 이기심을 치려고 하고 우리한테 말하면 우리한테 이기심을 치려고 하고 그래서 이기심을 잘 갖다 주는 사람한테 좀 받았을 뿐인데 새 냉장고는 아예 전원도 연결하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저기는 전원도 안 꽂으셨네. 저건 안 써요, 잘? 예, 아직 안 썼어요. 지금 요새 밥을 안 먹는 것 같고. 이런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전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에는 시장이 해마다 경로당의 시설이나 비품 운영 실태를 조사해 예산에 반영하고 경로당 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시설과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선심성 지원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장치였지만 지난 8년간 위원회가 열린 건 단 3차례에 불과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의원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경로당 지원 예산을 나눠 갖고 마치 자기 돈 쓰듯 생색을 내는 겁니다. 전주시는 올해부터 경로당 운영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해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운영자문위에서 경로당 경공사업 심의를 거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좀 활성화를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시의원들이 경로당 지원 예산을 나눠 쓰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지난주 전주시와 공지영 작가의 공방으로 지역 정치권을 달군 봉침 목사 논란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이 사건을 권력형 사회복지시설 비리로 규정하고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소설가 공지영 씨는 전주시가 봉침 목사를 비호하고 있다며 SNS에서 전주시를 비판했습니다. 이후 전주시는 공지영 작가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공 작가가 사건의 실체를 따지자며 전주시에게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지만 전주시는 공개 토론회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와 공지영 작가의 공방은 이 사건의 본질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봉침 목사 논란의 본질은 장애인 보호시설을 운영하던 전주의 한 여성 목사가 정치인의 비호를 받아 운영비를 쉽게 타냈거나
수억 원의 기부금을 가로챈 게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전주시의 전직 고위 공무원은 검찰에 수사 축소 의혹을 내비쳤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을 못해. 막은 사람이 있어. 이게 사실은 막은 사람이 있어요. 전주지검에. 하지만 검찰은 사건 수사 당시 봉침 시술의 동영상이 나오지 않았고 의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술을 받은 것으로 거론된 정치인을 조사하면 사회적으로 매장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압과 축소 수사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이번 사태를 권력형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로 보고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 수사 축소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고요. 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재수사 또는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진상규명, 제대로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주 현장 스토리 판에서는 전주 봉침 목사와 관련된 쟁점과 의혹을 살펴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지난해 한 미국 처리장에 쌀을 낸 농민들이 값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미국 처리장 측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인데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나종철 씨는 지난해 11월 초 시세보다 2,000원을 더 준다는 말에 김제한 미국 처리장에 쌀을 냈습니다. 며칠 뒤 미국 처리장은 먼저 40kg당 4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시세를 47,000원으로 결정하고 약속한 2,000원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49,000원을 전달했습니다. 나 씨는 지난해 11월 당시 시세가 49,000원이었던 데다 잔금을 지급할 때는 5만 원을 훨씬 웃돌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일반 도매상한테 냈을 때가 49,000원에 나락을 냈어요. 시가 대비 2,000원을 더 준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 같은 피해를 주장하며 농민들이 김제시청 앞에 모여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농민들을 우롱한 미국 처리장에 김제시가 준 보조금을 환수하라는 겁니다. 결산 그 금액을 받을 때는 12월 달이거든. 그때는 5만 원이 훨씬 넘었어요. 근데 그때 가격을 쳐야지 10월 달 가격을 친다 이거지. 미국 처리장 측은 수확 시기에 가격 조사를 한 데다 농산물 품질 관리원 기준에 맞춘 거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그다음에 행정에서 나온 자료를 다 토대로 해서 그때 당시 47,000원 딱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미국 처리장은 오히려 농민들 때문에 영업 손실을 봤다며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고 농민들 역시 맞대응을 준비하면서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군산시가 GM 군산공장 폐쇄로 위기에 처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원 사업 발굴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정읍과 부안에서 농가소득 지원 시설이 잇따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군산시가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사업 발굴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군산시는 GM 협력업체 지원 사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모두 64개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추가 사업 발굴을 위한 토론회를 이어갔습니다. 부안 지역 식품 산업을 이끌어갈 식품개발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식품개발지원센터는 농수산물을 이용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기술 이전과 홍보 등 마케팅 업무도 맡게 됩니다. 부안군 식품개발지원센터를 통해 부안 군민과 1,000만 관광객들이 오복을 누리고 오감을 느끼는 식품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읍시도 가공실과 포장실 등을 갖춘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정읍시는 농산물 가공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게 돼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원 지역 발달 장애인 50여 명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의투표 체험 행사를 가졌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은 투표용지를 받아 직접 투표하는 모의선거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체험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한국잼이 군산공장을 제외한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 대해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신청한 가운데 정부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잼이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에 대한 투자 계획을 확대해야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산업은행은 한국잼에 단기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 없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재무 실사를 다음 달 초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단 형질 변경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정읍시 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한 정읍시의회 A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의원은 아들 명의의 땅에 도로 개설 예산이 편성돼 불거진 특혜 시비 또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시의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된 사안이라며 일부 동료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JTBC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